안녕하세요. 에코 제주 그린핀치 팀의 발표자 예지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1위이고 처리 난도 겪고 있습니다. 분석 목표는 2021년 7, 8월 제주도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하고 감소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면 여름과 겨울에 증가하는 계절적 추세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 흐름이지만 1인당 배출량은 제주도가 압도적 1위입니다. 인구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거주민 외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팀은 자세한 분석 목표를 설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3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어떤 특성의 사람이 쓰레기 배출량에 더 영향을 미칠까? 둘째, 전국에 비해 제주의 배출량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행정동별 특성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사람, 제주도, 행정동 이 3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본격적인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들입니다. 제공 데이터에 더해 물가지수, 학교 관련 데이터, 검색어, 주가, 화물량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및 EDA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출량은 거점 지역을 합산해 일자별로 처리하였고 유동인구 데이터는 시간, 연령, 거주지별로 집계하여 낮 20대 제주 거주 인구와 같이 보다 세부적인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데이터 또한 기준 일자와 행정동에 대해 품목별로 집계하여 배달, 결제 건수와 같은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분석 도중 이상치로 보이는 구간도 있었는데 2019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배출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니 실제로 배출량이 적다기보다 배출 거점 자체가 적어 이 거점 개수 자체를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의미 있었던 분석 내용 몇 가지를 앞서 소개했던 사람, 제주도, 행정동 이 3가지 측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특성의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왼쪽 아래 그래프는 낮 시간대 거주 유동 인구를 연령별로 본 그래프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10대 이하 거주 유동 인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심하고 여름과 겨울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배출량 패턴과 유사합니다. 저희는 초중고 방학 기간을 수집하여 등교 여부에 따른 배출량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파란색이 방학이고 빨간색이 등교일인데요. 대부분의 행정동에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방학 때 배출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0대 이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므로 자연스럽게 40, 50대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이전의 주요 영향력들을 제거해 보았더니 숙박업소 개수, 제주도 맛집 검색어와 같은 관광 관련 변수들이 상위권에 존재했습니다. 이는 유독 제주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측면입니다. 시간대별 유동인구의 변화 양상으로 행정동별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빨간 선은 방문 인구인데요. 정방동의 경우에 방문 인구가 낮에 감소했다가 밤에 증가하므로 숙박업소가 많은 곳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인구의 시간대를 통해 행정동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델링과 클러스터링에 활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분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수로 활용한 클러스터링을 살펴보고 모델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가구 원수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대수와 관련된 파생 변수들을 활용하여 군집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군집별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중요 변수도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거주민의 연령이나 관광객의 특성으로도 군집화해 보았습니다. 생성된 클러스터 변수와 지금까지의 파생 변수를 모은 전체 학습 데이터셋입니다. 총 343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과정입니다. 먼저 변수 선택 과정을 거쳐 개별, 클러스터별, 그리고 전체 행정동에 대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모델링을 시도했고 행정동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낸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캡부스트, GBR 등을 후보 모델로 단일 또는 앙상블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 8월 데이터에는 유동인구와 카드 데이터가 없어 해당 변수들은 예측하여 사용하였습니다. X변수 예측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나 검색어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했고 카드 데이터는 정적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출량 모델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라쏘 알고리즘으로 변수를 선택했고 보통 260개 정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 모델을 시도한 결과 예측 오차가 작고 모델의 설명력이 좋은 캣부스트를 선택하였고 밸리데이션 셋으로는 7, 8월 중 40%를 랜덤으로 뽑아 사용하였습니다. 예측 오차가 28만에서 20만까지 줄어들었었습니다. 예시로 몇 가지 행정동들의 최종 모델링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앙상블, 단일 모델, 클러스터별 모델 총 3가지 후보에 대해 RMSE 값을 비교하여 모델을 선택하였고 오른쪽 예측 결과를 보시면 이전 연도 동일 월들과 패턴이 비슷하고 시계열적으로 잘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유의한 변수는 학원 개수입니다. 빨간색은 해당 변수의 값이 높은 지점을 의미하는데요. 학원이 많아질수록 배출량 또한 크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배출량이 많이 나오고 40, 50대 거주 유동 인구도 중요하게 뽑혀 아이가 포함된 가족 형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각 변수별로 디펜던스 플롯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X축은 특정 변수, Y축은 그 변수가 예측값에 미치는 영향으로 40, 50대 낮의 거주 유동 인구와 15만을 넘을 때 배출량에 급격한 양의 영향을 미칩니다. 6개 플롯을 모두 봤을 때 가운데 있는 40, 50대가 매우 확연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배출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도 특정 지점 아래로 떨어지면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정에서의 소비 행태가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웠던 지역들은 카드 결제 건수와 금액이 비교적 적고 방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라 방문객에 대한 카드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한다면 더 좋은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 팀의 활용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2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도 어플을 통한 에코포인트 제도인데요. 본인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거나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면 지역 화폐로 쓸 수 있는 에코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 대상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 기념품 카드입니다. 제주의 풍경을 특색 있게 디자인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제주도만의 여행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핀치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